비행기에 탑승해서 좁은 통로를 따라 기내 반입 수화물을 끌고 뒤쪽으로 가면서 상황이 점점 바뀌는 것을 느껴본 적 있나요? 공기가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조금 더 붐비고 소음도 커집니다. 마침내 27열에 도착해서 좌석에 몸을 쑤셔넣고는 왜 앞쪽에 앉았을 때보다 훨씬 더 긴장되는 걸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머릿속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이 선택하거나 배정받는 좌석은 전체 비행 경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7열과 27열의 대비만큼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탑승부터 시작해볼까요? 비행 경험이 시작되는 첫 순간이죠. 7열에 앉으셨다면 아마 가장 먼저 탑승하는 승객 중 한 명일 겁니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앞에서 뒤로 탑승합니다. 프리미엄 그룹이나 특별 탑승 구역이 아니라면 7열에 앉으면 편안하게 맨 앞줄에 앉게 됩니다.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바로 좌석을 찾고 아직 비어있는 짐칸에 짐을 넣습니다. 서두르지도 압박감도 없습니다. 여유롭게 자리에 앉아 나머지 좌석들이 천천히 채워지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하지만 27열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탑승하는 마지막 그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붐비는 비행기에 탑승하여 이미 좌석이 있는 승객으로 가득 찬 긴 통로를 지나 머리 위 수납 공간에 이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 빈자리를 찾아 헤매야 합니다. 때로는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도 12열에 누군가가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방을 바로 뒤에 밀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내릴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짜증스럽고 불편하며 자리에 앉기도 전에 비행이 잘못된 방향으로 시작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공간과 교통량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소평가하는 부분입니다. 7열은 앞쪽에 가까워서 비교적 조용합니다. 팬트리와 화장실 바로 앞에 있어서 옆자리를 지나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교통량도 적고 방해받는 일도 적으며 휴식을 취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낮잠을 잘 기회도 더 많습니다. 하지만 27번 열은요.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구역입니다. 화장실이나 식료품 저장실 근처에 앉게 되죠. 즉, 사람들이 끊임없이 당신 옆을 지나가거나 당신 옆에 서거나 좌석에 기대거나 가끔은 당신의 팔꿈치나 식탁에 부딪히는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식료품 저장실 근처에서는 병이 물 내리는 소리, 문 쾅 닫는 소리, 어색한 대화 소리까지 다 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음이나 냄새에 예민하신 분이라면 비행기 뒷좌석에 앉으면 정말 불편할 수 있습니다. 27열 근처 화장실 문은 쉴 새 없이 열리고 닫히며 강한 소독제 냄새 혹은 그보다 더 심한 냄새가 좌석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7열 승객들은 이러한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뒷좌석에 감각적인 자극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여행객들이 간과하는 핵심적인 부분, 바로 서비스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항공사에서 승무원들은 앞줄에서 음식과 음료를 서빙하기 시작하여 다시 앞줄로 돌아갑니다. 7열에 앉으면 줄의 첫 번째 줄에 서게 됩니다. 즉, 원하는 기내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음료 주문도 원활하게 처리되며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트가 27번 줄에 도착했을 때 원하던 치킨 메뉴는 없어져 버렸죠. 주문했던 음료는 죄송하지만 품절입니다. 라고 말하며 서빙을 기다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쟁반을 수거하는 시간도 더 길어집니다. 즉, 앞사람보다 30분 더 오래 쓰레기와 빈 쟁반, 그리고 끈적끈적한 손가락을 안고 앉아 있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난류 경험입니다. 난류는 항공기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은 뒤쪽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7열은 일반적으로 항공기의 무게 중심, 즉 날개 바로 옆에 있습니다. 비행기의 이 부분은 움직임이 적고 더 균형 잡히고 안정적입니다. 반면에 27열은 꼬리 근처에 있으며 난류가 발생하면 항공기 꼬리가 채찍처럼 반응합니다.
흔들림이 더 강하고 흔들림이 더 심하며 뒤쪽에 있는 승객은 메스꺼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멀미가 심하지 않더라도 신체적 경험은 객관적으로 더 강렬합니다. 비행이 끝나는 지점까지 빠르게 넘깁니다. 착륙했고 안전벨트 착용 표시 등이 켜졌으며 모두가 비행기에서 내리고 싶어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7열에 앉았다면 가장 먼저 일어나 비행기를 떠나는 사람들 중 하나일 겁니다. 몇 분 만에 가방을 챙겨 비행기에서 내려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하지만 27일에서는 아무데도 갈 수 없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앞좌석 승객 150명이 머리 위 짐칸에서 천천히 짐을 꺼내고 코트를 갈아입고 옆자리 승객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통로를 가득 메우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뒷좌석에서 내리는 데는 최대 15분에서 20분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환승 시간이 촉박하거나 업무 회의가 있거나 몇 시간 동안 갇혀있던 좁은 금속 통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 더욱 스트레스가 됩니다. 심리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 맨 앞자리에 앉으면 느낌이 다릅니다. 조종사들과 더 가까워지고 비행의 흐름에 더 잘 연결됩니다. 안내방송도 더 또렷하게 들리고 승무원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도 보입니다. 마치 여정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하지만 뒷자리에서는 묘한 단절감이 느껴집니다. 마치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러한 단절감은 스트레스, 피로, 좌절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미묘하지만 강력한 느낌입니다. 이제 7열이든 27열이든 좌석 위치가 비행 경험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편안함이나 편의성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좌석 위치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속도부터 안전, 착륙 시 피로감, 심지어 여정 자체에 대한 정신적 인식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큰 의문이 남습니다. 앞면이 훨씬 더 좋다면 왜 모두가 거기에 앉아있지 않을까요? 답은 비용, 습관, 그리고 몇 가지 오래된 통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비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항공사, 특히 저가 항공사와 단품 항공사에서는 앞좌석, 특히 5월에서 10월까지의 좌석이 선호 좌석으로 간주되어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라이언에어나 프론티어 같은 저가 항공사에서는 소액의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영국 항공이나 루프트한자 같은 항공사의 장거리 항공편에서는 큰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많은 승객들이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시간, 편의성, 그리고 조용함을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차이를 직접 경험한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출장객, 단골 고객, 심지어 조금 더 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가족 단위 승객들조차도 다리 공간이 27열과 동일하더라도 앞줄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합니다. 실제로 좌석 위치는 항공사 가격 책정 전략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요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점은 비행기 뒷좌석이 종종 간과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숙련된 조종사들은 실제로 뒷좌석을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탑승이 가능한 항공편, 특히 소형 항공기나 원격 탑승에서는 뒷좌석에 앉으면 탑승 시간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좌석의 절반이 비어있는 노선을 운항하는 경우 옆좌석이 비어있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뒷좌석이 더 높습니다. 승무원들이 뒷좌석 갤리에 간식과 음료를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승무원과 가까이 있으면 서비스 중단 시간에 물이나 간식을 더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충돌 상황에서는 비행기 뒷좌석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는 항공 분야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흥미로운 논쟁 중 하나인 좌석 위치와 안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 시 뒷좌석이 더 안전합니다. 또는 난기류가 걱정된다면 날개 가까이 앉으세요.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비행은 매우 안전합니다. 운전보다 어떤 도시에서는 길을 건너는 것보다 더 안전합니다. 하지만 드물게 발생하는 추락이나 비상 착륙 사고의 경우 연구에 따르면 항공기 뒤쪽 1, 3화에 앉은 승객들이 생존 확률이 약간 더 높았으며
특히 부분 충돌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2007년 파퓰러 메카닉스에서 실시한 유명한 분석에 따르면 사고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뒷줄 좌석의 생존율이 더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고 유형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좌석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전은 앞좌석과 뒷좌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상구, 특히 날개 위 좌석에 가까운 좌석은 더 빠른 탈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비상구 좌석은 책임감을 요구하기 때문에 항공사에서는 종종 건강한 승객을 위해 비상구 좌석을 제공합니다. 비상구 좌석은 다리 공간이 더 넓지만 좌석 아래 수납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속한 탈출이 필요하다면 좌석 번호가 아니라 비상구와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이제 항공 여행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모든 이코노미석 좌석이 기본적으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코노미석 내에서도 항공기 기종, 좌석 강역, 너비, 기울기 각도, 그리고 좌석 열 위치에 따라 승객 경험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부 보잉 777은 좌석이 매우 좁은 343 3배열을 사용하는 반면 다른 기종은 더 넓은 343 3배열을 사용하는 반면 다른 기종은 더 넓은 343 배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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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는 반면
다른 기종은 더 넓은 343 배열을 사용하는 반면 다른 기종은 더 넓은 343 배열을 사용하는 반면 다른 기종은 더 넓은 343 배열을 사용하는 반면 다른 기종은 더 넓은 343 배열을 사용하는 반면 다른 기종은 더 넓은 343 배열을 333 배열을 유지합니다. 320이나 보잉 737과 같은 많은 협동체 항공기에서는 앞쪽에 가까운 비상구 열이나 격벽 좌석이 기술적으로는 같은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뒤쪽의 일반 열 좌석보다 훨씬 더 편안한 좌석을 제공합니다. 현명한 여행객들을 시트가르나 항공사별 좌석 배치도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특정 항공기 배치도를 조사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기 전에 항공편 리뷰를 찾아보거나 포럼을 참고하거나 유튜브에서 좌석 투어 영상을 시청하기도 합니다. 창문이 어긋나 있거나 칸막이 벽으로 인해 뒤로 젖혀지지 않거나 팔걸이가 고정되어 있어 낮잠을 잘 수 없는 좌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미묘한 전략 게임이며 7열이 종종 최적의 선택입니다.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해야 할 정도로 1등석과 가깝지는 않지만 더 빠른 탑승, 더 빠른 서비스, 그리고 더 편안한 탑승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일찍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요소도 잊지 마세요. 기분, 에너지 수준, 스트레스 내성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7, 열 갤리 근처에 앉으면 쟁반 부딪히는 소리, 시끄러운 대화, 쓰레기 수거 소리에 잠에서 깨기도 합니다. 승무원들이 앞자리에 집중하고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승무원의 주의를 끌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열에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승무원이 부족하거나 승객 탑승률이 높은 항공편에서는 더 쉽게 요청하거나 미리 서비스를 받거나 더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항공편을 예약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좌석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항공사에서 자동으로 좌석을 지정해 주지 마세요. 단, 최대한 절약하려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약 시 좌석 배치도를 확인하세요. 항공사 웹사이트에서 좌석 배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신규 항공기나 리퍼비시 항공기인 경우 엑스퍼트 플라이어나 시아트 구루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가능하다면 미리 예약하세요. 좋은 좌석은 대부분 몇 주 전에 매진되는데 특히 엘리트 회원이나 베테랑 여행객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속도, 편안함, 그리고 스트레스 감소를 중시한다면 비즈니스석이나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바로 뒤 5열에서 10열 사이를 찾으세요. 프리미엄석 요금을 내지 않고도 다리 뻗을 공간이 필요하다면 비상구 좌석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좌석을 뒤로 젖힐 수 없는 좌석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심야 항공편에서 편안한 휴식을 원한다면 화장실이나 갤리 근처 좌석은 피하세요. 불안감이나 멀미가 심하다면 날개 쪽 좌석이 더 안정적입니다. 비행은 단순히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660m 상공의 가압 튜브 안에서 몇 시간, 때로는 하루보다 더 긴 시간을 보내는 경험입니다. 7열에 앉을지 27열에 앉을지와 같은 작은 결정들이 착륙 시 기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쾌한가요? 지치셨나요? 답답하신가요? 만족스러우신가요? 모든 것은 어떤 좌석을 선택하셨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비행기 통로를 걸으며 좌석 수를 세고 팔꿈치를 피하는 순간 잠시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지뿐 아니라 그 좌석이 당신의 전체 경험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살펴보세요. 7열이든 27열이든 그것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평온함과 혼돈, 편리함과 헌신, 통제와 굴복의 차이입니다. 항공에서는 모든 결정, 심지어 좌석 선택에서 내린 결정에도 결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보통 어디에 앉으시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댓글을 읽어봅니다. 특정 항공사들이 창문을 없애는 이유나 기내식이 새벽 4시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게시글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비행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좌석에서 아니면 다음 기사에서 뵙겠습니다.